김종혁 전 최고를 제명했는데요. 당권파의 숙청 대상은 배현진 이후 정성국 한지아 의원 순으로 갈 거란 얘기가 나오고요. 이 와중에 이런 분열의 정치로 인해서 장동혁 대표가 지선에서 참패를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든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낼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사실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해요. 그렇죠? 네. 보통은 지방선거같이 큰 선거를 그 당대표가 네. 패배하고 나면 임기가 얼만큼 남았든 자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통상의 네. 예인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뭐 우리가 장동혁 대표의 내심은 어차피 모릅니다. 본인의 마음은 본인만 아는 거니까. 근데 주변의 관측은 장동혁 대표가 설사 이번 지방선거에서 꽤 그 큰 패배를 당하더라도 본인 뭐 일단 물러나다 다시 출마하든 아니면 네. 뭐 지도부를 그대로 유지하든 당 대표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본인도 안 물러나려고 할 것이고 또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전략들을 구사할 것이다. 그런 관측이 지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니 근데 예. 패배 기준이 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상해 주신 대로 네. 서울, 부산, 경기 이쪽 다지면 그냥 그걸 어떻게 승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죠. 이제까지 우리가 정당사에서 선거에 패배한 지도부가 안 물러난 적이 없었었잖아요. 물러났다 다시 또 올 수 있다. 네. 뭐 다시 나오는 거야. 뭐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 떨어지고 대통령 네, 뭐 대표 당대표였으니까. 나오셨는데 뭐. 그래서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장동혁 대표 쪽에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저라면 예. 만약에 제가 장동혁 대표의 참모라면 예.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시절의 전략이 있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정권을 주면서 맡겨놓고 그쵸. 예. 당시 문재인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진 않았거든. 근데 당시 선거 성공했어요. 총선이었지만은 당시에 한석 더 많이 123석을 차지하면서 새누리당보다 한 석이 더 많아서 성공한 그 선거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전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지금 본인이 진두지휘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찌 보면 좀 선거에 있어서 조금 전략가를 앞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그 덕망 있고 존경받는 분이 가신다면 그 당에 이제 힘이 되겠지만 당장 청구서가 나왔잖아요, 오늘. 전환계 씨. 고성국 고성국 당원에 대한 징계권도 이것도 네. 뭐 배현진 의원이랑 서로 맞교환을 하네. 아니면 뭐 이런 가진 시나리오가 다 나오는데 청구서는 전환길 씨가 정말 대잡으로 써서 붙였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장동혁 네. 대표가 참 이게 자업자득이에요. 전당대회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분들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냄새 난다고 멀리 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 워딩 기억나네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본인이 이제 뭐 이런 분들 저는 뭐 전환기 씨 잘 모릅니다만은 전환기 씨나 고성국 씨가 밖에서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본인의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약간 오늘 장해찬 최고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또 장해찬 부원장이 얘기한 그 부분 어느 정도 이해해요. 왜냐면 김어준이나 진짜 진보 유튜브에 뭐 이동영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 네. 거기도 뭐 당한테 뭐라 하고 막 그 욕도 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 뭐 진짜 심지어 욕도 해. 이동영 씨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면 고성국이나 이런 전환기 씨가 너무 또 언론에 너무 부각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불만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만큼 지도부가 허약하다는 거거든요. 예. 외부의 입김에 너무 쉽게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말씀이 너무 크게 들린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정치하실 타이밍 이제는 좀 정치하셔야 돼요. 이제까지 정치 안 하셨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까지는 좀 몸으로 정치하셨잖아요. 네네. 이제는 머리로 정치하셔야 돼요. 이런 당장 분들하고도 몸으로 정치했다. 예. 당장 몸으로 정치 타고난 체력으로서 네.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쵸. 예. 충분히 보여주셨다 생각하고 계속 몸으로 체력장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시험이란 게 체육만 있는 게 아니라 국영수가 있잖아요. 이제 좀 국영수를 좀 정교하게 해야 될 타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뭐 겉으로나 아니면 안쪽으로나 조금
시끄럽지 않게 무마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환기 씨나 이런 분들도 너무 눈치 없게 당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이분은 네. 눈치가 없이 직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분과 근데 목소리를 너무 함께했던 것 같은데요. 중도층에서 바라봤을 때는 네. 너무 거칠어요. 전환길 씨 말씀. 그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네. 그래서 뭐 어쩐간데 내가 세금 27억씩 내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느낌? 세금 많이 네. 내면 좋은 거지 뭐. 저 이분이 당장 청구서를 냈는데 장 대표께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1. 계엄 옹호 내란 세력, 2. 부정선거 척결 세력, 3. 윤호개인 세력과는 함께 갈 수 없다는 박성훈 대변인의 말이 장동혁 대표의 공식 입장이지 3일 내 답변을 요구해라. 근데 이게 장동혁 대표가 오늘 내일 안에 뭐 나한테 직을 걸고 요구할 사람이 있으면 재신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거의 대깔 구만이니까 이거에 대해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요, 네. 나는 진짜 항상 내가 궁금한 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도대체 뭐예요? 보수 진영에서 뭐 그렇게 큰 아젠다를 던져주고 가였었나요? 그냥 좀 한때 인기가 있으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인기가 있으셔가지고 대통령 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을 위해서는 저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 한다면 본인이 감옥 안에서라도 이런 메시지를 이상한 메시지 내시지 마시고 본인이 보수 진영을 위해서 진짜 보수라고 생각하신다면 보수 진영을 위해서 본인에 대한 어떠한 이런 윤호개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를 계속 지지할 게 아니라 지금의 당대표를 좀 지지하라고 얘기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좀 윤 대통령도 이런 분들의 너무 감언이설에 속아가지고 뭐 속는단 말은 좀 그렇지만 감언이설로 듣기 좋은 말이니까 너무 용기 얻으셔가지고 아직도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걱정인데 국민의힘은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당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미래를 해칠 수는 없는 거예요. 윤어게인 한다 해서 윤어게인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현재 장동혁 대표 체제를 차라리 힘을 실어 주세요. 그래서 정말 보수 진영이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지자들의 역할이지 본인들이 정말 그 윤어게인 하고 싶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 그리고 진짜 일말의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진짜 그런 그 희망이라도 생길 수 있다 한다면 정권 안 바뀌는데 사면 되겠습니까? 정권이라도 바뀌어야지 기본적으로 사면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말까 한 상황인데 본인들이 진짜 원하는 그 윤어게인 진짜로 하고 싶으시면 현재의 보수 세력이 이렇게 약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진정한 지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답답해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진짜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라든지 또는 장동혁 대표에게 청구서를 요구하는 전환길, 뭐 고성국 이런 분들, 뭐 지선이 30개 내놔라 이런 것들. 좀 영리하게 좀 해요, 제발. 나 보고 있으면 답답한 게 뭐냐면 네. 아니 김어준도 장사해요. 그리고 김어준 씨 말고 그 옆에 선거 컨설팅 하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민주당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언론에 이렇게 씹히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그 사람들도 다 돈벌이 한다니까요, 민주당 진영에서.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거칠어요, 그게. 너무 언론에 타겟이 딱 되게끔 워딩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답답한 건 그거야. 다 그 바닥이에요. 알아요. 아는데 지금의 어떤 타겟이 돼가지고 중도층에서 봤을 때 보수 진영이 아유 이렇게 그냥 한심스럽다는 얘기를 듣게끔 하는 것들은 그분들의 행동이나 워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똑똑하게 하시라고. 내가 하시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하시는데 영리하게 남들한테 지탄 안 받도록 그리고 진영 전체가 욕 안 먹도록 하는 게 진짜로 똑똑하게 하는 거 아닐까요? 좀 말씀 들어보니까 이 상황을 멈추고 좀 현명하게 방향을 틀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버리고 가세요. 하겠어요, 이렇게 진짜로. 하는 거 말고는 없다. 하겠어 나 같으면. 근데 아니, 그 생각 진짜 많이. 윤석열 전 그런 것 대통령이 같네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시고. 아니 뭐가 진짜. 아니 왜냐면 거죠. 그 요즘 신문을 아침에 읽고 각종 이제 인터넷 언론사들의 사설을 읽다 보면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잘해야 칭찬을 하지. 예, 그래서 없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많은 언론인들, 뭐 수십 년 경력 있는 언론인들이 지혜를 모아서 쓰는 사설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뭐 오늘도 또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씁쓸하게. 근데 결국은 윤 대통령에서 답을 찾으시네요. 근데 뭐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도대체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주말에.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윤호개인이란 말을 이분들이 좀 설득이 되실까? 네. 근데 이분들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요. 네. 자기가 뭐 지지하고 좋아하고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응원을 보내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네. 이건 진짜 정치 리더들이 해결을 해줘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 중에 당사자 한 분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본인이 어떠한 영향력을 정말 가지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해야죠. 문재인 대통령 보세요. 영향력 없어요? 영향력 지금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직도 친문 세력들이 저렇게 준동하고 있는 거 보면 그 뒤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잘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버티고 있고 그 영향력을 몰래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몰래. 그렇게 가야죠. 정치를 해야죠. 정치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자, 오늘 설변 열변인데 지금 네. 말씀하신 게 저도 뭐 다 거의 대부분 동감이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구현될까? 그게 구현될까가 그 부분이 가장 답답한 부분. 네, 늘 이 의문부호가 강하게 찍힙니다. 이게 어디선가 물꼬가 트이고 아니면 뭔가 매듭이 어서 탁 풀려서 그래야 이게 꼬이고 막 얼기설기 서로 팔과 다리가 묶여서 그냥 옴짝달싹 못하는 어떻게 보면 보수의 딜레마, 보수의 뭐 늪에 빠진 이 상황이 풀릴 텐데 어디서 물꼬가 트일까? 어디서 매듭이 풀릴까? 누군가가 이걸 먼저 칼로 딱 끊고 나갈까? 어디서도 그 시발점, 어디서도 그 변곡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지금 소위 우리 그 보수 우파 진영이 처해 있는 가장 큰 참 좀 어려운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해요. 예, 솔직히 답답합니다. 말씀드리면 이 시기가 좀 지나야 되는데 그 시기를 좀 빨리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좀 시간이 없어. 지방선거 진짜 망하게 생겼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지방선거가 뭐 여론조사가 몇 프로 나오고 ARS는 조금 더 이쪽이 잘 나오고 무슨 전화 면접조사는 저쪽이 잘 나오고 이거 빼고 지금 어느 당의 후보들이 저요 손을 들고 있고 어느 당에서는 그렇지. 나가겠다는 사람 없는지 그걸 보면 사실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제일 잘하는 건데 지금 아니 국민의힘은 특정 지역을 빼놓고는 저요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고 심지어 서울시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게 서울시 의원들이 이번에 나 서울시의원으로 안 나가고 구의원으로 출마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다운그레이드해서 왜냐 서울시 의원은 여전히 국회의원처럼 소선거구제라서 한 명만 되니까 민주당한테 지면 다 낙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의원은 이렇게 2명씩 뽑으니까 첫 번째 번호만 받으면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로도 당선이 되니까 내 낙선하니 다운그레이드를 구의원으로 나가고 싶다 그런 게 있을 정도면 이 판이 지금 이 밭이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 밭이 무지하게 안 좋구나. 그건 그냥 사실은 명약관한 거 아주 단순한 건데 그거를 애써 못 본 척하면서 아니야 지금 보수를 좀 더 다지고 그 다음에 하면 지금부터 하나씩 역전할 수 있어. 여론조사를 그런 거 보지 마. 이런 여론조사도 있어.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건 진짜 환상에 젖어 있을 수 있어요. 지는 쪽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기는 쪽에서는 어떤 여론조사도 내가 조금 쳐져도 뭐 괜찮아. 뭐 또 우리가 많이 하면 되고 뭐가 좀 부족한가 보다. 이걸 찾죠. 근데 지는 쪽에서는 야 우리 잘 나온 것만 다 못하는데 조금 잘하는 것만 주목한단 말이에요. 부각시키려고 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는 보나마나합니다. 진짜 인구 1,400만의 경기도지사를 후보가 안 나온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지금 누가 나갈 것 같아요? 국민의힘 경기도지사는 지금. 제발 저는 이건 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는 걸 보고 정했으면 좋겠어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진짜 추미애 의원이 후보가 된다. 민주당 후보가 된다. 그러면 유승민 괜찮다고 봐. 저는 유승민 후보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거기 타격할 수 있는. 김동연이 된다면. 김동연이 되면 진짜 솔직히 답 없어요? 답 없어. 그럼 유승민도 아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